지금 제가 대략 한 4년 정도 그동안 느꼈던 좋았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5가지씩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 이야기 말고 다른 차량 좀 이야기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다른 차량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해달라는 분들도 많으셔서 오늘은 제가 이제 테슬라 말고 지금 타고 있는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차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3500cc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지금 제가 대략 한 4년 정도 구매해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을 타면서 그동안 느꼈던 좋았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5가지씩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그렇다면 좋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크기죠. 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넓은 차체에서 오는 다양한 공간 활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레저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차에 짐을 실을 일도 많고 가끔씩 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차 한 대로 멀리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차가 크다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SUV 차량 중에서도 크기만 봤을 때는 거의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크다 못해 거대한 크기를 자랑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 역시도 상당히 넉넉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 7인승 모델인데 그 앞뒤 공간은 물론이고 그 옆 폭이라고 하죠. 전폭이라고 하죠. 이 사이드 옆으로의 이제 그 공간도 굉장히 넓고 헤드룸도 넉넉하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사실 뭐랄까요, 굉장히 큰 공간 그리고 내가 굉장히 큰 차에 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짐을 실는다라고 하면 2열 공간을 접지 않아도 웬만큼 큰 짐은 다 실을 수가 있고요. 진짜 큰 짐이 있다, 혹은 큰 짐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 웬만한 작은 가구들 정도도 2열 공간을 접으면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공간을 자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차에 자전거를 좀 많이 싣고 다니는 편인데 일반 자전거, 성인용 자전거 2대 정도도 그냥 별도의 캐리 없이 차 안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넉넉한 공간이 장점이고요. 특히나 이제 가끔씩 요즘 유행하는 차박 같은 거를 저도 하거든요. 그럴 때도 그 2열을 딱 눕혀 놓으면 플랫이 되고요. 또 그 공간에서 간단한 그 침구 정도만 챙겨가지고 나오면 얼마든지 차박이 가능한 부분들도 이 차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은 5명 이상의 대식구가 어디를 이동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3열 공간을 펼치게 되면 3열 공간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 정도, 키가 큰 성인분, 남성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일반 성인 여성분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까지도 충분히 타고 장거리까지는 아니지만 한두 시간 거리까지는 갈 수 있는 뒷좌석 공간을 자랑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이 차가 좀 박스형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3열에 타서 좀 오래 움직여도 굉장히 답답하거나 갑갑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별로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2차 3렬을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동해 본 경험도 있는데요. 성인 남성이 타셔도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넓은 실내 공간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이 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장점으로 꼽아봤습니다. 두 번째,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중에서도 저는 장점으로 이 익스테리어, 그러니까 외관을 좀 꼽고 싶은데요. 이 차가 조금 이제 연식이 지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도 외관의 어떤 포스만큼은 웬만한 차에 꿀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크기에서 오는 포스라고 하죠.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 차 원래 크기도 굉장히 크지만, 특히 본넷이라고 하죠. 예, 엔진 후드 부분의 디자인이 굉장히 각이져져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범퍼는 굉장히 하단까지 낮게 깔려있는 디자인이 이 차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면에서 봤을 때 뭐랄까 굉장히 차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SUV다 라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낮게 깔려있는 마치 에어댐을 달아놓은 이제 차량처럼 굉장히 크고 또 약간 되게 전투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전면에 이제 후드 쪽에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커다란 이제 레터링을 이제 많이 달아놓게 되는데, 그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좀 멋있는 비율이 굉장히 잘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20인치 휠이 달려 있어요. 또 미국의 또 감성을 좀 표현하다 보니까 휠도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좀 크롬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연식이 지난 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굉장히 이쁘고 정돈된 비율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차의 그 장점 중에 하나로 뭐랄까요, 포스 있는 외관 디자인과 잘 빠진 비율, 안정적인 차의 어떤 비율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조용함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 차가 3500cc나 되는 이제 거대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 또 V6 휘발유 엔진입니다.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SUV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엔진 소음은 이렇게 천천히만 60km에서 80km 정도 주행할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게 이 차의 특징이고, 보통 SUV 하면 디젤 차량들이 많고, 디젤 SUV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편리한 활용성이 장점이지만 좀 시끄럽다라는 그런 단점들 혹은 이제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는 전혀 없어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차 자체도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방음 처리라고 하죠. 앞에 전면 글라스 자체도 이중 접합유리를 통한 차음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 옆유리, 뒷유리 자체도 다 차음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을 만큼 소음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자체의 어떤 엔진 소음도 별로 없는 데다가 차의 기본적인 방음이나 소음 관리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SUV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시끄럽다거나 혹은 어떤 주행 중에 굉장히 승차감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게스트분들을 태워드려 보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SUV처럼 의자나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서 이 차가 좀 높고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은 가끔씩 하시지만, 차가 시끄럽다거나 혹은 진동이 있어가지고 이거 SUV가 좀 역시 시끄럽다 혹은 너무 좀 불편하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이 이 차의 또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 사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SUV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아무데나 갈 수 있다. 네,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SUV 차량들을 많이 사시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세단도 집에 이제 타고 있지만은 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도로, 일반적인 공도를 다닐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조금만 안 좋은 비포장 도로에 이제 진입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랄까요, 눈이 온다거나 이런 좀 악천후 환경에서는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로 운행하는데 상당히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비포장 도로 같은 데서는 실제 운행할 때 조심도 해야 돼요. 또 차체가 낮고 또 서스펜션도 굉장히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냥 막 다니다가는 차체가 손상이 가기가 되게 좋습니다. 또 이제 어떤 구덩이나 이런 데 빠진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빠져나오는데도 애를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시는 아니지만 사륜으로 주행이 가능할 수 있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현재 어떤 상태로 주행이 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똑똑하게 표시가 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AWD 모델인데요. 자동으로 이제 토크를 배분해주는 형태의 이제 모델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가지 터레인 모드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갈밭길, 머드죠. 머드 길을 갈 때 이제 모드 최적화되어 있는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샌드, 모래죠, 모래나 자갈밭에서 이제 이 차를 거동할 때 쓰는 전용 모드. 그리고 이제 스노우라고 해서 눈길, 미끄러운 길에서 굉장히 이제 이 차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터레인 설정 모드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리막에서 길이 좀 미끄럽거나 할 때 가속이 붙지 않게끔 하는 내리막 경사 방지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크게 기본적인 모드 외에도 한 4가지 상황에 맞는 터레인 모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의 자주 쓸 일은 사실 없어요. 저도 이제 주로 시내 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주 쓸 일은 없지만 가끔씩 캠핑을 간다거나 오지를 갈 때, 혹은 이제 눈이 왔을 때 이 차를 보통 많이 끌고 나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시스템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 같은 것들은 상당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 기능들을 좀 길이 안 좋은 곳에서 혹은 이제 비포장 언덕길 같은 데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파워풀하게 차의 구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기능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능이 있음으로써 이 차를 가지고 내가 어떤 길을 만나도 혹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마음 놓고 이 차는 갈 수 있다 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또 이 차에 보이지 않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편의 장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원래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제가 이 차를 구매할 당시만 하더라도 2가지 트림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이제 좀 옵션이 높은 급인 리미티드 트림인데요. 좀 연식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편의 장비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웬만한 편의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댑티브, 요즘에 많이 유행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가다 서다 정도는 이제 얘가 알아서 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좀 지난 연식임에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속도로라든가 이럴 때 장거리 크루징을 할 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렇게 차가 막히는 도로에서 가다서다 할 때는 다시 계속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만큼 편리하지는 않다. 다만 차가 이제 계속 달리고 있는 크루징 상태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예를 들면 그 외에도 뭐랄까요, 뭐 웬만한 요즘 차에 달려있는 옵션들은 다 달려있어요. 뭘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뭐 공조기도 다 오토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USB 음악 지원 같은 것들도 조금 연식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웬만한 기능들은 지원을 하고요. 또 뭐 뒷좌석을 3열이죠. 3열 시트를 전동으로 접고 펴고 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뭐 트렁크를 이제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오토로 할 수 있는 기능들 다 잘 제공이 되어 있고요. 뭐 오토 라이트라던가 레인 센서 같은 것들 다 적용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뭐 딱히 생각이 나질 않는데 여하튼 웬만큼 제공할 수 있는 편의 장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편의 장비들이나 안전 장비들은 이 차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차를 타면서 편의 장비 때문에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계기판인데, 미국 차량들이 사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디테일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데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적어도 이제 디스플레이, 계기판 쪽이라고 하죠. 이제 이쪽에서 보여주는 정보들은 상당히 디테일하고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보여주는 정보들은 굉장히 많고 디테일하다라는 부분들은 이 차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버튼들이나 기능들은 다 전자식 버튼을 차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파노라마 루프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쓰면서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능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편의 장비는 진짜 뭐 예술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죠. 이 차를 제가 타면서 몇 년간 타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5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